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2부 첫 번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2부도 세 파트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두 파트는 이론에 관한 얘기,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1파트에 관련된 내용만 먼저 업로드 시켜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오늘 하실 파트는요, 비뇨와 생식기계 파트와 피부계 쪽을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비뇨와 생식기계를 보시면은 남성은 이제 생식기 관련이 이 생식과 배설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따로 생식기가 있거나 뭐 배설 분야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기와 이 배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뇨기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비뇨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 그리고 요도,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노폐물 제거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생식기를 한번 보시면은 생식기는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생식기 남성은 음낭, 고환, 부고환, 음경, 전립선을 볼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 난관, 자궁, 질을 생식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뇨 생식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은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을 나누어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성 노인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이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이 감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성교시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교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성육이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과 유방 근육 자체가 위축되고 처짐 현상이 나타나고 작아집니다. 질염 발생이 좀 쉽고요. 그 이유는 질의 수축 및 분비물이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방광 기능이나 대뇌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남성 노인 같은 경우는 남성의 호르몬 감소로 이 동맥혈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음경이 발기되는데 사실상 더 많은 시간과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립선의 비대 경험을 느끼게 되고 잔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광의 용적도요, 한 250ml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 자주 소변을 보게 되죠. 방광의 근력도 저하되고요. 그리고 소변 줄기도 가늘어집니다. 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는 뒤에 전립성 비대증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해드릴 건데요. 이 요실금과 전립성 비대증은 이 비뇨기계가 갖고 있는 주요 질환 중에 중요한 질환 두 가지입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그냥 밖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증상입니다. 요실금 환자는요, 실제 자꾸 소변이 다니면서도 자꾸 흐르다 보니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면서 요도를 감싸고 있어요. 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호르몬 불균형을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만이라든지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증상은요, 이 아래에 나오는 증상들인데요. 잔뇨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 빈뇨, 배뇨 후에도 2시간 이내에 바로 소변이 다시 마려운 경우, 또 긴박뇨, 소변이 마려운데 내가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화장실로 가는 중에 그냥 바지에다 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이 참기 힘듦 이런 것을 긴박뇨라고 합니다. 야뇨,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현상, 이런 걸 야뇨라고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에 힘을 줘야 나오는 경우를 더해서 위에 설명드린 잔뇨감, 빈뇨, 긴박뇨, 야뇨 등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활동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앞에도 제가 이 노인성 질환 관련돼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선생님 어르신 수술하셔야 돼요. 어르신 이거는 이 약을 드셔야 돼요. 어르신 이 병원 가지 마시고 저 병원 가세요. 이런 식의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얘기가 가족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게 되고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또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을 세척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서 의료인에게 연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도뇨관을 바꾸거나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피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는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와 관련된 노화에 대한 따른 특징은 피하 지방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추위를 많이 느끼고 충분히 따뜻한 것 같은데도 물 온도를 더 높여달라 그러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피부 건조,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저체온, 오한, 압박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 발톱,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집니다. 검버섯, 머리카락, 멜라닌 생성 세포의 손실로 탈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상처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에 나 있는 털을 예시를 또 한번 들어드리면요. 털 같은 경우는 여성은 머리나 겨드랑이 음부털 같은 부분은 줄어들지만 입가나 뺨, 얼굴털은 증가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도요. 머리털이나 수염은 줄지만요. 입가나 뺨의 털은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피부계의 특징은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흔하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고 그냥 계속 지속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간지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요.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계의 주요 질환으로는 크게 욕창,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릿니 등이 있습니다. 욕창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위 변경인데요. 이 자세 변경이라고 하죠. 이 자세 변경은 주로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한 번씩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젖은 침대 시트 이런 것들은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깨끗이 씻고 말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당연히 금연, 피부 건조 해줘야 되고요. 금연 해줘야 되고요. 피부 건조를 항상 유지해줘야 되고요. 피부 청결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영양분과 수분 섭취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이 엉덩이 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생기고 나면은 주로 도넛 베개를 사용하게 하는데요. 사실상 도넛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은 입지 않습니다. 단백질 등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이 욕창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욕창 환자들에게 사실상 우리가 제일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움직일 수 있는데 욕창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세 변환을 해드리는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움직이시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라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영양소 높은 음식들을 드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수분 섭취, 물을 잘 안 드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화장실을 가기 번거롭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분 섭취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충분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욕창 초기 대처법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요. 주위를 나선형으로 마사지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고요.
춥지 않으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면 좋습니다. 피부계의 주요 질환은 이 5가지 설명드렸죠. 그 중에 이제 피부 건조증 볼 건데요.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자주 샤워를 해주고 때 미는 건 삼가하고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피부와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의 증상은요, 가렵고 자결감이 느껴지고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휴식, 그리고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환자들은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렸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시 예방접종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피부에 생긴 발진과 수포 이렇게 일자로 쭉 생겼죠. 몸통 부위에 띠 모양으로 발생한 모습 보시면은 이러한 모양들은 대략 대상포진일 거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아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무조건 대상포진이에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증상들이 보인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모셔갈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라든지 보호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은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처럼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작은 물집이 몸 한쪽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지고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고요. 평소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피부계의 마지막 2가지, 옴과 머리니입니다. 옴은 진드기가 1분에 2.5cm로 이동하면서 굴을 뚫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에요. 대상자인 내가 걸렸다면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르고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바르고 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 후 3일간은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옴은 다시 이게 잘 죽지 않는 진드기이기 때문에요. 3일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주고 확실하게 제거를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머리니 같은 경우는요. 머리니에 감염이 있는 경우만 치료를 하시는데요. 석회알 정도만 보이는 경우는 사실상 따로 약을 바르거나 하는 치료는 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거만 해줍니다. 살아있는 머리니를 보시게 되면 치료를 하십니다. 침구와 뜨거운 물 55도씨 이상 5분 이상 노출되면 해결이 됩니다.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으시면 됩니다.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으시면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파트 해보았습니다. 2부 첫 번째 파트를 보셨고요. 바로 따라오는 2부 두 번째 파트 신경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